지난 시간에요, 트러스트 설명드리면서요, 리빙 트러스트로는 자산 보호도 절세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건 어디서 하느냐? 오늘 그 답을 드립니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물려주는 트러스트, 소송에서 자산을 지키는 트러스트, 요양원 비용에서 집을 지키는 트러스트까지 취소불능 트러스트 오늘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요, 미국의 트러스트는요, 취소 가능 (revocable) 트러스트와 취소 불능 (irrevocable) 트러스트 두 갈래로 나뉘고요. 리빙 트러스트는 미국에 자산이 하나라도 있으면 누구나 만들어야 하는 기본이지만 그 가치는 프로베이트 회피와 그리고 내 뜻대로의 상속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산 보호와 절세, 기타 혜택이 진짜로 이루어지게 해주는 트러스트, 취소 불능 트러스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원칙이랄까요? 한 가지입니다. 취소 불능 트러스트의 힘은요, 모두 한 가지 원리에서 나옵니다. 자산이 법적으로 내 손을 떠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채권자가 못 건드리고요, 내 것이 아니니까 상속재산에서 빠지고요, 내 것이 아니니까 정부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소유한 자산의 심사라는 것에서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 이유, 내 것이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대가가 있는 거죠. 한번 만들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고요, 넣은 자산은요, 마음이 바뀌어도 못 배웁니다. 왜? 내가 이미 줬어요. 내게 아니니까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가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취소 불능 트러스트는 리빙 트러스트처럼 모두가 하셔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무겁고 어렵고 부담이 따르는 결정이라 분명한 목적, 그 효용을 누려야 될 니즈가 있을 때에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용하는 도구이다. 목적이요, 크게 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산 보호, 두 번째 텍스 세이빙, 절세, 그리고 세 번째 스페셜 퍼포스입니다. 사실 취소 불능 트러스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많이 저희가 실무에서 다루는 트러스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부 내용보다는 좀 큰 그림에서 나에게 이런 트러스트가 필요할까를 평가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가장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시는 트러스트인데요. 이게 증여 트러스트라고 할까요? Irrevocable Gifting Trust예요. 자, 이렇게 볼까요?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죠. 증여하는 방법을 말해요. 첫 번째는 그냥 주는 거예요. Outright gifting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러스트에 담아서 주는 겁니다. 근데요, 그냥 내가 주는 거는요, 그 순간부터 자녀 마음대로예요. 아니, 물론 내가 자녀한테 주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갖고 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법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이미 줬으면 더 이상 내게 아니니까 그럴 법적인 권한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흥청망청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가 이혼을 해요. 그럼 배우자가 또 재산 분쟁 절반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이런저런 거 하다가 소송당하면 그 자산이 채권자 몫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직접 주지 않고요, 트러스트에 담아서 주면요, 자산의 혜택 수혜자는 자녀에게 넘어가되 언제,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부모가 설계한 대로 지켜지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생긴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녀가 흥청망청 스포일되는 거 맞고요, 자녀의 배우자와의 분쟁 또는 자녀의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채권자로부터도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단순히 주는 것과 또는 지켜질 수 있도록 주는 것의 차이랄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Irrevocable Gifting Trust에서 추가의 엔진이랄까, 이걸 또 달 수 있어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EGIT이라고 불러요.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라고 해요. 해석을 하자면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트러스트를 만든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두 세법의 차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효과를 누리냐면, 첫 번째, 자산을 넘긴 뒤에 그 자산으로부터의 가치 상승은요, 모두가 다 내 상속 자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상속 자산 동결이겠죠. 그리고 둘째는요, 내게 아닌 것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트의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가 여전히 부담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 손해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녀 돈으로 또는 트러스트가 내야 할 세금을 부모 돈으로 내주는 거니까 사실상 증여세 부담 없는 추가의 증여를 매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 한 가지 더. 이 자산을요, 꼭 증여로만 넣는 게 아니에요. 트러스트에 파는 방법도 있어요. Sale to EGIT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가진 자산을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세워서 그 자산을 트러스트에 팔고요, 그 대금을 약속 어음의 형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법상으로는 여전히 내가 소유한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증여가 아니라 매매라서 증여 면제 한도도 쓰지 않아요. 그러니 이 증여세 면제 한도보다 자산이 훨씬 큰 분들이 쓰는 한 단계 위의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냥 다시 기프팅으로 돌아와서 직접 자녀에게 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가져올 수도 없고 애가 소송의 대상이 돼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아이가 흥청망청 쓰면서 스포일되는 그런 상황. 그런 니즈가 있는 분들은 취소, 불능, 기프팅 트러스트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이짓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니즈가 없는 분들은요 신경 쓰실 필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자산 보호 트러스트입니다. Asset Protection Trust예요. 자,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하죠. 의사, 사업가, 임대부동산을 가진 뭐 이런 분들 언제든지 소송을 당할 수 있죠. 피고가 될 수 있고 패소하면 개인 자산 전체가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Asset Protection Trust는요. 본인 소유한 자산을요. 취소 불능 트러스트로 넘겨서 법적으로 더 이상 내 자산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 설사 내가 소송에서 지더라도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 집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여기서 종종 나오는 질문으로 내 재산이 아니게 되면 트러스트로 옮긴 돈은 영영 못 쓰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일부 주에서요. 본인이 수익자, 베네피셔리로 남으면서도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자기 설정 신탁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특히나 자산 보호 자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소송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생기겠죠. 왜? 상대방 변호사 입장에서 이겨도 받아낼 게 없어 보이면 소송 대신 합의로 기울게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어떤 법의 경향을 보면요. 그런 셀프-셋tled 자산보호 신탁은요. 여러 주에서 불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있어서는 이보다 보수적으로 세팅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요.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요. 즉 설립자 본인은 아예 수익자에서 빠지거나 권한의 제약을 많이 거는 방식으로 만들어서요. 말하자면 진정한 의미의 자산보호가 되는 그런 트러스트를 만들게 된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자산보호 트러스트는요. 어떤 소송이라던가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소송 생기기 전에 반드시 미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미 터진 뒤에 자산을 옮기는 것은요. 가해 행위죠. 한국어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전한 것이. 또 이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걸 룩백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그게 지나야만 보호 효력이 온전해진다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그런 니즈가 있는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러한 트러스트 설립을 고려하되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특수성들을 잘 감안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이런 니즈 없는 분들은요. 신경 쓸 필요 없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시면 된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 특히 중요한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예요. 정확하게는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인데요. 미국에서 장기 요양, 널싱 홈이죠. 이 비용은요.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비싸요. 한 달에 8,000불, 10,000불 넘게 듭니다. 1년이면 $10만 이상이잖아요. 이걸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사실 메디케이드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걸 메디켈리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내가 소유한 자산이 거의 없어야 자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모은 집 한 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자격이 안 되고 또 그 집을 팔아서 요양비로 소진한 뒤에 정부 혜택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 피하기 위해서 나온 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트러스트가 바로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입니다. 요지는요. 집과 같은 핵심 자산을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옮김으로써 메디케이드 자산 심사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구조다. 요양비로 인해 집이 녹아 들어가는 것 맞고요.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혜택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러한 혜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가족이라면 이 MAPT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또는 적절한 솔루션이 될지를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입니다. 네 번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입니다. 장애 가족이 있을 경우에요. 장애가 있는 자녀, 가족 있을 경우에는요. 그들도 보통 뭐 메디케이드나 SSI와 같은 정부 혜택 받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혜택도요. 자산 기준이 있죠. 부모가 우리 아이 앞으로 상속이나 증여로 목돈을 직접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선의가 오히려 이러한 정부 수급의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 혜택도 끊기고 남겨준 돈은 치료비로 소진되고 돈이 다 떨어진 뒤에야 다시 수급 자격이 생겨버리는 정말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S&T는요.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산을 장애가 있는 가족 본인 명의가 아니라 트러스트에 두고요.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을 트러스티가요. 정부 혜택이 커버하지 못한 어떤 보충적인 지출, 뭐 치료, 교육, 여가, 뭐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것들에만 이 트러스트의 자원을 재량으로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혜택은 여전히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 유지되면서 생활의 질은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밸류이고요. 또 추가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큰 걱정이 사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아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아이의 자산 누가 관리해주나라는 거죠. 특히 활동이 불편한 장애 가족 남으면 자산을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어서요. 믿을 수 있는 수탁자가 fiduciary duty라고 하죠.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자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죠. 이건 결국 첫 번째 효용으로 얘기했던 정부 혜택을 떠나서도 부모님들로부터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S&T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 가족이 있는 경우에 이 상속 설계, 이런 에스테이트 플래닝에서 이러한 트러스트를 꼭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입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Charitable Remainder Trust입니다. 자선 자녀 트러스트일 텐데요.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30년 전에 20만 달러에 산 건물이 있어요. 지금 200만 불이 됐어요. 팔자니 180만 불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걱정이 되고, 또 안 팔고 그대로 가자니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이 없는 거예요. 이 딜레마 어떻게 푸냐라는 거예요. 이게 CRT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트러스트 구조부터 볼까요? 내가 생전에는 트러스트를 세워요. 자산을 옮겨요. 생전에는 또 내가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트러스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자가요, 리빙 베네피셔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트러스트의 연간 가치, 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의 일정 퍼센트 또는 일정 금액을 내가 매년 받아가기로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트러스트에 남는 자산을 자선기관에 가져가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자선기관이 얼티밋 베네피셔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한 약속으로 인해 트러스트 자체가 면세기관의 성격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면세기관의 성격을 얻음으로써 혜택이 줄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먼저 트러스트로 내 자산을 넣는다고 했을 때요, 이거 면세기관에 내가 도네이션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넣는 자산의 일부가 소득공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을 팔 때요, 혜택이 또 있죠. 면세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죠. 세금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까지 당연히 지정할 수 있는 건데, 그들의 삶의 기간 동안 평생 또는 정해진 fixed number of years를 할 수도 있는데요, 소득을 내가 받을 수 있죠. 자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부의 financial benefit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3마리 토끼, 양도세 부담 2연 분산하면서 자산을 현금화하고 또 평생 소득을 확보하고 소득공제까지 받는 거니까,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으로서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요, 또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만들었거든요. 시간이 좀 돼서 조만간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긴 할 겁니다만, 꼭 그 내용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에게 맞겠느냐,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에서 저희 고객들 굉장히 CRT 솔루션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면서 자기 회사 주식 받았어요. 근데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오를지 모르겠고 이제 은퇴를 곧 하니까 팔아서 이걸 이제는 좀 현금화를 해야 될 텐데, 팔자니 양도세가 걱정되고 은퇴 후에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고 싶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또는 비슷한 이유로요, 가치가 많이 오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동산 투자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 안정적인 좀 현금 흐름으로 옮겨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그러면 CRT를 꼭 고려해 보실만 하다. 양도세 부담 덜 지고요, 내가 연금 형태의 수익으로 옮기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충분히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으로 크로스보더, 그렇죠, 한국과 미국에 걸쳐 계신 분들을 위한 포인트 몇 가지 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미국에 계시면서요, 여기민 고려하신다면요, 출국 전에 설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핵심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되면 전 세계 자산, 소득이 한국의 과세망에 들어오죠. 미국 자산을요, 한국에 여기민 가기 전에 취소불능 트러스트 정리해 두면요, 한미 양쪽의 과세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한국의 세법, 또 미국의 세법, 그리고 또한 한미 간에 있는 조세 조약을 정교하게 맞춰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 검토와 전문가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안이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영주권, 시민권 또 포기하는 것도 고려하신다면요, 엑시텍스라는 게 있어요. 출국세죠. 이 관계 따져야 됩니다. 내가 보유한 순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이 엑시텍스의 적용을 받게 되죠. 그러니 영주권, 시민권 포기하기 전에 어떻게 이러한 자산 구조를 짜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역시 이런 것들 고려하는 데 있어서 트러스트의 활용을 감안해야 된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전문가들과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두 편에 걸쳐 꽤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게 이어졌는데요. 자, 결론은요, 첫 번째, 리빙 트러스트는요, 모든 자산을 담는 기본 그릇이므로 미국에 자산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누구나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취소 불능 트러스트는요, 자산 보호, 절세, 특수 목적, 자선 목적 등과 같은 그런 니즈가 분명한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거기에 얻는 고급 도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요, 특수한 목적에 해당이 된다면 역시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만드시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리빙 트러스트를 반드시 만들고 나머지 것들에 굳이 내가 헷갈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 5가지 특수 상황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어떻게 된다? 바로 전문가,
저랑 만들건 어디건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 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주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제시원의 전문가들과 상담 희망하시는 분들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 이러한 정보들이 주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